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자기 주식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자기 주식의 개념과 회계 처리, 그 다음에 공시사항들, 그리고 재무제표에 어떻게 자기 주식이 표시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기 주식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자기 주식은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을 했어요. 발행된 주식을 다시 재취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다시 취득하는 게 자기 주식이에요. 그러면 왜 자기 주식을 취득할까? 왜? 상장 회사는 이제 주가가 하락할 때 어떤 주가 방어를 통한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 또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자기 주식을 어, 취득한 자기 주식을 가지고 경영권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비상장 회사는 주주 투자금을 회수하고 가지금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상장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주식을 사고 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비상장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자기 주식을 회사가 사줌으로써 주주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지금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 세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을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뭐 전공이 세법이다 보니까 할 말은 많지만 여기서 우리가 상장회사를 다루기 때문에 비상장회사는 설명은 안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권 방어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떤 회사가 있어요. 재벌, 뭐 현대자동차나 삼성 같은 경우 재벌 회사가 있으면, A라는 회사가 있으면 종속회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B라는 종속회사가 있고 C라는 종속회사가 있다고 쳐요. 가정을 하면 외국계 펀드가 C라는 회사에 주식을 사요. 사가지고 좀 경영권을 위협을 하는 거죠. 적대적 인수합병을 하겠다고 위협을 해요. 둘 다 상장회사예요. 종속회사인데 상장회사고 이거 상장회사예요. 그럼 C라는 회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이미 이 C라는 회사가 자기 주식이 있어요. 시장에서 자기 회사 주식을 산 주식이 있어요. 근데 이 자기 주식은 뭐예요? 의결권이 없어요. 의결권. 자기 주식은 의결권이 없어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주식을 파는 거예요. 누구에게 파냐면 B한테 팔아요. B한테. 자기 주식 처분이라고 하죠. 자기 주식을 처분합니다. B한테. 그럼 B는 뭐예요? 사면 어떻게 돼요? C의 주주가 되죠. C의 주주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이때는 뭐예요? 의결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호 주주로서의 어떤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데, 자, 자기 주식을 우선 한번 성격을 보면 상법상에는 의결권이 없어요. 자기 주식을 사면 의결권, 어떤 그 주주총회의 의결권이 없고, 그다음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자기 주식은. 그리고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도 없어요. 그리고 기업 회계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자기 주식을 사잖아요. 자기 주식을 이제 시장에서, 자, 이 회사가 사요. 자,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자기 주식을 사면 자산 같잖아요. 자산. 차변의 자산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산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재무상태표는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어요. 자본이 있는데, 자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자기 주식은 자본에서 뭐냐면 차감 항목으로 표시를 해요. 차감 항목. 차감 항목. 그래서 이제 보통 자본 조정 항목이라고, 자본 안에 보통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본금이 있고, 그 다음에 자본 잉여금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기타 포괄손익 있죠. 그 다음에 이익 잉여금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통 자본 조정 항목이라고 이렇게 해요. 회사마다 자본 조정 항목이라는 이 용어를 쓰는 회사도 있고, 아니면 뭐 기타 자본 항목이라는 용어를 쓰는 회사도 있고, 기타 자본 항목이라는, 또 어떤 회사들은 기타 불입 자본이라고 쓰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 보면 뭐 용어들은 그 회사가 쓰기 나름이에요. 보통 이제 회계학 책에는 자본 조정 항목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이제 보통 이제 기타 자본 항목이라고 많이 써요. 기타 자본 항목이라고 회사마다. 그리고 어떤 회사들은 기타 불입 자본이라고도 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는 뭐 큰 의미가 없고, 단지 뭐냐면 이 자본에서
차감, 즉 마이너스 표시를 이게 가로쳐 가지고 마이너스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표시, 이 안에서 마이너스 표시. 그래서 이 자본이 줄어들어요. 자, 자본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자기 주식을 사면 자본이 어떻게 돼요? 자본 차감 항목이니까 빼주는 걸로 되잖아요. 자본이 줄어들어요. 그럼 뭐예요? 부채 비율이 늘어나요. 자기 주식을 사면 부채 비율이 늘어나요. 이건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기 주식을 사면 자본이 차감 항목이기 때문에 줄어들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늘어난다. 왜? 당연하죠. 자기 주식을 사면 뭐예요? 우리가 차변에 분계는 어떻게 하냐면 자산을 사는 것처럼 분계를 해요. 그럼 자기 주식 이렇게 자산을 사는 것처럼 분계를 해요. 자산이 늘어나면 뭐야? 차변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산이 사는 것처럼 분계를 하되 표시는 이 자본의 차감 항목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나가요? 자산의 현금이 나가죠. 현금. 현금이 줄어들잖아요. 이 자산이 줄어들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이 순자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순자산이. 이게 순자산이잖아요. 자산 마이너스 부채가 순자산이잖아요. 순자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자본 차감 항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채 비율이 늘어난다. 예, 부채 비율이 늘어난다. 그리고 이 자본 조정 항목은 이제 기타 자본 항목이나 기타 불입 자본 이런 식으로도 표시된다는 거예요. 회사마다 용어들은 회사가 쓰기 나름이라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기 주식 같은 경우 처음에 취득하잖아요. 그럼 취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가 나오죠. 처분할 수도 있고 소각할 수도 있어요. 소각은 뭐예요? 우리 소각장 알죠? 소각장. 소각장이 뭐예요? 소각장이 태우는 거잖아요. 종이 같은 걸 뭐 이렇게 쓰레기들 탁 태우고 없애버리는 거죠.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주식은 그 자본의 차감 항목이라고 했잖아요. 자본의 차감 항목. 자본이 이거는 뭐냐면 차감 항목이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고 해서 자본이 없어진 게 아니라 차감 항목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분할 때는 다시 똑같잖아요. 차감 항목이 없어지니까 예, 똑같은데 뭐냐면 소각할 때는 뭐예요? 완전히 자본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본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자본이. 예, 소각은 중요하죠. 예. 자, 처분을 했어요. 처분을 하면 만약 내가 자기 주식을 회사가 샀어요. 산 금액보다 처분한 금액이 크면 이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이익이 나오고 만약 처분한 금액이 적다 그러면 처분 손실이 나올 거예요. 처분 이익은 자본 잉여금으로 가요. 우리가 자본에는 자본금, 그 다음에 자본 잉여금, 그 다음에 뭐예요? 뭐 이게 뭐 기타 자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익 잉여금도 있죠. 이익 잉여금도 기타 포괄손익도 있고, 뭐 기타 포괄손익도 있고, 예,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자본 잉여금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본 잉여금. 그런데 회사마다 자본 잉여금으로 이렇게 보내지 않고 그냥 기타 자본으로 해서 자기 주식에서 서로 상계 처리하게 하는 회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막상 이제 자본 잉여금 내가 한번 정확하게 계산해 봐야지 했을 때 또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회사마다 그냥 자기 주식에서 기타 자본에서 그냥 자본 조정 항목에서 기타 자본에서 그 주석사항에 보면 서로 상계 처리 더하고 빼주고 해가지고 상계 처리 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보면 자본 조정 항목이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타 자본 항목이나 기타 불입 자본에서 서로 이제 주석사항에 이제 이게 자기 주식에서 자기 주식 있잖아요. 자기 주식은 차감 이렇게 마이너스 처리하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플러스 처리하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마이너스 처리해가지고 그냥 이 안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다는 거예요. 회사마다 이게 자본 잉여금으로 안 보내고. 예. 자, 그 다음에 원래 소각은 중요하잖아요. 소각이라는 것은 자본이 감소하는 거잖아요. 자본이 감소하면 뭐예요? 자본이 감소하면 그만큼 뭐예요? 주식 수가 완전히 줄어들잖아요. 줄어들기 때문에 뭐예요? 주당 이익이 증가해요. 우리가 뭐 그 유상증자를 하면 주식 수가 늘어나서 그 희석화된다고 하잖아요. 이익이 희석화된다고 주주 이익이 희석화된다고 하잖아요. 이건 반대예요. 주주 이익이 희석화되는 게 아니라 희석화되는 게 더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각은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어떤 주주한테 어떤 그 배당하는 그러한 성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자본 감소는 뭐예요? 상법에 자본 감소 규정이 해야 돼요. 중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감자나 비슷하거든요. 성격이.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사회에 의해서 소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회사들은 이사회에 의해서 소각하겠죠. 왜? 더 편하니까. 왜 그러냐면 상법상 자본 감소 규정은 복잡해요. 주주총회 특별 결의도 해야 되고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이사회에 의해서 하면은 그냥 이사회에 딱 소집해서 결의를 딱 하면 주주총회 특별 결의 할 필요도 없고 채권자 보호 절차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간단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사회 결의를 해서 그냥 소각을 해버려요. 자, 회계 처리를 한번 보면, 자, 자기 주식을 취득할 때는 자기 주식 이게 자본의 차감 항목이지만 분개할 때는 자산을 취득한 것처럼 분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주식 자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차변, 자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대변. 우리가 분개는 재무상태표로 보라고 했죠. 자, 왼쪽이 차변.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그냥 완전히 읽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른쪽이 대변. 그래서 차변은 자산, 대변은 부채와 자본이에요. 자본. 자,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 부채가 증가하면 대변, 자본이 증가하면 대변. 자, 자기 주식도 자본 항목이라고 했죠. 그러면 뭐예요? 자본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차변. 이거는 자산이 증가했어요. 대변.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근데 이제 보통 회계학책에서는 분개는 자산처럼 하고 이런 식으로 막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자본 항목이라고 하면 자본이 감소했으니까 뭐예요? 차변. 현금은 자산 항목이죠.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대변.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처분을 했어요. 자기 주식의 처분을 하면 이 차변에 있던 그 자기 주식이 대변으로 오겠죠. 이게 없애주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처분가액이 내가 산 금액보다 크다. 그럼 처분 이익이 발생하겠죠. 이익이 발생하고, 그래서 현금을 받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처분가액이 취득 원가보다 작다. 그러면 자기 주식 없애주고, 차변에 있던 자기 주식을 없애주고, 그 다음에 현금이 들어오겠죠. 근데 이 금액이 작다. 내가 산 금액 판금이게, 그러면 손실이 나겠죠. 손실. 근데 만약 처분 당시에 회사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다면, 그 전에 막 뭐 여러 가지 자기 주식 사고 팔고 해가지고 처분 이익이 있다면, 재무상태표에 자본에 처분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분 이익이 있다면 자본 잉여금이라고 했죠. 처분 이익이 있다면 이 처분 이익을 먼저 여기서 없애주는 거예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이게 자본이기 때문에 처분 이익은 자본이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차변 처분 이익. 예.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뭐예요? 자본 항목이라 뭐예요? 자본 조정 항목이라고 했죠. 자기 주식과 똑같아요. 자본 조정 항목이에요, 이거든. 자본 조정 항목.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이 자본 잉여금. 예. 그런데 그냥 기타 자본 자본 조정 항목에서 막 이렇게 주석사항에 상계 처리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러한 회사들도 많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 주식 소각할 때 아까 상법상 두 가지가 있다고 해서 하나의 상법상 자본금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사회 결의. 보통은 이사회 결의로 해요. 실무상으로는. 근데 회계학 책에는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죠. 회계학 책에는 보통 이런 식으로 해요. 상법상 자본금. 근데 실무적으로는 이게 훨씬 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회계 처리가 많이 나올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회계학 책에는 이렇게 해요. 뭐냐면 자본금이 이제 감소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보통주 자본금 감소되고, 자기 주식 없애주고, 산 거 없애주고, 그만큼 자본금도 감소되고. 그래서 보통은 자기 주식 자본금은 뭐예요? 저번에 설명했죠. 발행 주식수에다가 곱하기 액면가액이라고 했잖아요. 액면가액. 보통 이제 우리가 자기 주식 살 때 액면가액보다는 크게 사잖아요. 그러니까 팔 때도 마찬가지고 이 액면가액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보통 커요. 그럼 감자차손이 발생한다고요. 근데 회사가 소각 당시에 감자 차익이 있다면 먼저 상계한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설명할게요. 실제 사례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사회 결의에 따른 소각은 뭐냐면, 이사회 결의이기 때문에 자본 감소 형식으로 하면 안 돼요. 상법상. 이익잉여금에서 그냥 자기 주식을 없애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주식 없애주고 이익잉여금 줄여주고. 만약 보통 회사에서 소각은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이익잉여금을 계산할 때 이익잉여금이 누적의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누적의 개념. 이익잉여금이 누적의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 단기 순이익이 플러스 되면 보통 이제 전기에 그 이익잉여금에다가 단기 순이익 플러스하고 배당을 차감하면 보통 이익잉여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안 맞을 때는 보통 이 소각할 때 이러한 소각할 때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익잉여금이 이때도 감소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막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미리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감자차손은 뭐냐면 그 자본 조정 항목이에요. 근데 보통 기타 자본 항목, 기타 불입 자본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항목으로 회사마다 그냥 정의해서 쓰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주식적으로만 쓰면 되기 때문에 한번 그 회계 처리를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자, 주식회사 마이바라는 회사죠. 이거 회사 발행한 보통 주식. 자, 액면 금액이 5,000원이고 발행가액이 8,000원. 그러면 뭐예요? 이게 주식 발행 초과금이죠? 유상증자 했다고 보면 액면 금액이 5,000원이고 발행가액이 8,000원이다.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3,000원 정도 나고 주당. 그래서 이것 중 보통 주식 중 1,000주를 2018년 6월에 주당 10,000원에 취득했다. 그럼 10,000원에 취득했으니까 1,000주를 10,000원에 1,000,000원어치 산 거 아니에요. 회사가 마이바라는 회사가 그 현금이 1,000,000원 나가죠? 그렇죠? 자, 자산이 줄어들었어요. 어디? 대변. 그렇죠? 자기 주식이 1,000,000원 증가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주식. 1,000,000원어치 있어요. 회사가 자기 주식이 자본이 있어요. 자본에 있는데 자기 주식은 기타 자본 항목으로 해서 자기 주식 그냥 자기 주식이라고 쓸게요. 자기 주식 얼마가 있어요? 1,000,000원. 1,000,000원이 있는데 이건 뭐라고 했어요? 1,000,000원인데 차감 항목이니까 이렇게 가로치는 거예요. 차감 항목. 자본에서 줄어주는 거예요. 줄어주는 거. 1,000,000원. 자, 그다음에 근데 6월 30일 날 500주를 11,000원에 처분했어요. 자, 11,000원에 500주 처분했으니까 얼마예요? 550만 원이죠. 현금이 550만 원 들어오죠. 처분했으니까 자기 주식 산 거를 여기서 이게 1,000주인데 이 중에서 500주를 팔았어요. 500주를 팔았어요. 자, 그럼 500주 남았죠. 지금 500주 남았어요. 자, 500주를 팔았어요. 그러면 500주가 우리가 지금 1,000만 원에 샀잖아요. 1,000주를. 그러면 500주는 500만 원어치잖아요. 그렇죠? 500만 원어치. 자기 주식 얼마큼 없어져요? 500만 원어치. 500주니까. 이게 1,000주니까 1,000주에 1,000만 원이니까 500주면 500만 원. 없어져야죠. 그러면 이게 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500만 원. 이렇게. 차감 항목이 50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500만 원어치를 갖다가 550만 원에 팔았으니까 50만 원만큼 이익.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뭐라고 했죠? 자본잉여금. 자본에 여기서 자본잉여금으로 가는 거예요. 자본잉여금 50만 원. 근데 회사마다 이렇게 안 하고 기타 자본 항목으로 해서 자기 주식과 뭐 이렇게 상계 처리를 해서 표시를 하는 회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계산하다가 또 진짜 회사 계산하다가 좀 안 맞는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원칙적으로는 자본잉여금이다. 그리고 2018년 7월 30일 날 얼마에 팔았어요? 300주를 7,000원에 팔았어요. 지금 500주 남았는데 300주 또 팔았죠? 그럼 현재 얼마 남았어요? 200주 남았죠? 자, 200주 남았어요. 자, 300주를 7,000원. 그러면 300주 곱하기 7,000원이면 37에 21. 210만 원이 현금이 들어가겠죠. 현금이 210만 원. 그렇죠. 현금이 37에 22 팔았으니까 210만 원 들어왔잖아요. 근데 300주니까 지금 이게 1,000주가 1,000만 원이니까 300주면 얼마예요? 300만 원. 그렇죠? 이만큼 없애줘야 되죠. 없애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말이 뭐냐면 만약 처분 당시에 회사에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있다면 먼저 상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처분 주식 이게 얼마 손실이에요, 지금. 300만 원짜리를 210만 원에 팔았으니까 얼마 손실이에요? 90만 원 손실이잖아요. 90만 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90만 원인데 이 중에서 처분이익을 먼저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이 처분이익을 자본잉여금에 있는 처분이익을 없애버리자. 그럼 자본잉여금이 얼마예요? 없어지죠. 50만 원이 없어져요. 그래서 자본잉여금이 없어요. 이제 여기서 50만 원짜리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둘 다. 그죠? 먼저 없애고 그럼 나머지 40만 원만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해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본잉여금이 없어졌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예요?
5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이 없어졌으니까 200만 원만 남고 여기서 자기 주식 뭐 기타 자본 항목에 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40만 원이 또 마이너스로 되는 거예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 40만 원이 마이너스로. 그렇죠. 자기 주식 처분 손실 40만 원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표시가. 자, 그다음에 이때 소각을 했어요. 소각을 했는데 상법상 자본감수 규정이 따른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상법상으로 한번 보려고. 자, 자기 주식이 이제 200만 원이죠. 200만 원 남았죠? 200만 원. 200만 원도 다 없애주는 거죠. 이제 없애주는데, 자, 이 자본금이 얼마예요? 자, 우리가 그 200주니까 자본금은 200주 곱하기 액면금액이라고 했죠. 액면금액. 200주 곱하기 뭐예요? 자본금은 액면금액이 자본금이다. 나중에 자본금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또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냥 아주 좀 어느 정도 선에서 설명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좀 고민을 하는데 한번 이 부분도 좀 약간 저는 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자본금에 대한 그냥 부분들 설명을 안 했는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자본금도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본금은 액면금액하고 주식수하고 합치면 자본금이 돼요. 그러니까 5 곱하기 200, 5천 곱하기 200 하면 자본금 100만 원이 없어지는 거죠. 자, 자본은 대변에 있죠. 대변에 자본이 줄어드는 것은 차변. 그렇죠. 자본이 줄어들기 때문에 차변. 그래서 이 차익금액을 감자차손이라고 해요. 만약 감자차익이 있다. 그럼 감자차익부터 먼저 없애주고 감자차손을 하는 거죠. 감자차손은 뭐예요? 이것도 그래요. 이거예요. 자본조정 항목 이거예요. 이거 기타.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뭐만 하면 이거 이제 200만 원 다 없어졌죠. 그러면 기타 자본 항목에 자본조정 항목에 뭐가 남아요? 자본조정 항목에 자기 주식은 하나도 없죠. 자기 주식은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있는 게 자기 주식 처분 손실 40만 원, 40만 원 가로. 이건 차감 항목이에요. 그 다음에 감자차손 얼마예요? 100만 원. 차감 항목. 이렇게 해서 자본조정 항목에 40만 원과 100만 원 차감 항목으로 14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자본에서 빼주는 형식으로. 이게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식은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과 그 회계 처리 부분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한번 이 부분을 볼게요. 이게 이제 저번에 우리가 봤던 인터로조라는 회사예요. 인터로조라는 회사는 기타 자본으로 가 있어요. 기타 자본. 이렇게 기타 자본 항목으로 쳐가지고 이게 자기 주식이 있어요. 이 안에 보면 이게 이제 뭐냐면 주석상에 보면 기타 자본 항목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주식 갖고 자기 주식 마이너스 처분돼 있죠. 마이너스 자기 주식은 자본의 차감 항목.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원칙이 뭐라고 했어요? 자본잉여금이에요. 자본잉여금인데 원래는 이쪽에다가 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해가지고 자본잉여금에다 해야 되는데 이 회사는 그냥 자기 주식 좀 편의를 위해서 자기 주식은 다 묶어가지고 기타 자본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주식 기타 자본 항목이 주식 선택권까지 해서 이 금액. 그래서 이 금액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두산가 한번 볼까요? 자, 두산 거를 보면 두산도 기타 자본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기타 자본 항목. 이거는 자기 주식이 좀 많은 것 같죠? 마이너스 처리하는 거 보니까. 자, 세부사항 보면 자기 주식이 마이너스 처리하고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이에요. 2600억. 2600억이에요. 엄청 많죠? 600억. 600억이고 100만 원 단위니까.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이거예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도 뭐예요? 차감 항목 마이너스 가로. 감자차손도 차감 항목. 이 회사는 소각도 많이 해요. 소각도.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해서 보통 대부분의 회사들은 주가가 오르면 처분하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소각도 많이 해요. 소각도. 꾸준히 지금 2600억만큼 자기 주식 사서 처분도 하고 소각도 해요. 일부. 그래서 감자차손. 뭐예요? 이것도 마이너스 항목이라고 했죠? 예. 이거. 그래서 두산은 그래서 기타 자본 항목이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소각. 이번에도 또 소각을 해요. 자기 주식을. 주식 소각 결정해서 95만 9,901주 해서 소각 예정 금액이 이거예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 584억. 584억. 이 소각이 돼요. 근데 뭐예요? 여기서 보면
어, 자기주식 소각의 법적 근거가 상법 제344조 1항 단서가 뭐예요? 단서는 이사회 결정으로 하는 거죠. 이사회 결정. 예, 그래서 이 회사는 이사회 결정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그 소각할 때 배당 가능이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 주식을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소각하는 것으로 주식수만 줄고 자본금, 그랬잖아요. 이건 뭐냐? 이사회 결정에 의해서 한 거예요. 상법상으로 하면은 자본금이 줄고 자기 주식이 줄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사회 결정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이렇게 한다고 했죠. 이사회 결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은 뭐예요? 이익 잉여금에서 줄여준다고 했잖아요. 자기 주식을. 상법상 자본금 감소 규정에 의해서는 자본금이 줄어드는데, 이사회 결정에서는 이렇게, 예. 그래서 자본금 감소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설명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아마 이제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주식수만 줄고 자본금 감소는 없다. 그럼 뭐예요? 이거는 회계 처리는 아마 이렇게 되겠죠. 이익 잉여금에서 줄여주겠죠. 이익 잉여금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이 줄어들겠죠. 그쵸? 그러면 이것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회계 처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제주항공이 이번에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주식 취득. 계약 목적이 보니까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관찰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회사들 한 20개 정도 골라서, 만약 자기 주식을 취득할 때 아니면 자기 주식을 소각할 때, 그다음 처분할 때, 과연 처음에 공신할 때, 취득할 때도 공신할 때, 그 다음에 이러한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기간 동안 주가 흐름을 알고 싶다. 그러면 한 20개 정도 골라서 한번 쭉 주가를 보셔요. 그럼 회사들, 우리가 경험을 해서 알 수도 있지만 경험을 못했으면 사례를, 케이스를 한 20개나 30개 정도 골라서 이런 부분 쭉 골라서 보시면 될 거예요. 과거치, 지금치 말고 과거치, 뭐 2017년도치 한번 쭉 보시고 한 20개 정도 골라서, 그러면 쭉 우리가 경험을 안 했어도 그 케이스를 많이 공부하면 경험을 한 거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주가 흐름 대략적으로 제가 여기서 뭐 자기 주식을 취득할 때 주가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그거 설명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단정적으로 설명하는 게 좀 힘들어져요. 저도.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이제 이런 방향성만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방향성 안에서, 큰 그림 안에서 이제 보는 거지. 막 그 단기적인 부분은 솔직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내가 자기 주식과 관련된 주가 흐름을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저번에 옛날에 전환사채 동영상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한 20개 정도 골라서 한번 쭉 주가 흐름 보시라. 그러면 그게 바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 관련된, 우리가 자꾸 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자꾸,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여기 관련된 케이스, 뭐 다른 것도, 뭐 신주 인수권도 마찬가지고 전환사채도 마찬가지고 뭐 유상증자도 마찬가지고 무상증자, 케이스별로 전부 다 틀리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린 거죠. 공부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케이스를 많이 해서 쭉 연구해 보시라.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 듣고 하다 보면 자기가 자기 어떤 의사결정에 반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해서 좀 자기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고, 자, 이 배당 가능 범위 내 취득이다. 자, 상법상 배당 가능 이익잉여금 한도 내에서 한다고 했죠. 이익잉여금 한도 내에서. 그래서 배당 가능 이익 한도가 이만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존에 이런 부분 이익준비금 빼주고 나머지 금액, 거기서 이제 기존에 했던 거, 처분했던 거 빼주면 이만큼을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금액 한도예요. 이 부분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될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고,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오늘은 그 자기 주식과 관련된 어떤 개념과 회계 처리,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어떻게 표시되는지, 이제 그런 공시된 내용들 한번 간단하게나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고, 오늘은 이상입니다.